예, 너 학교는 지금 어디 다니니? 저 땡땡 전문대 다니는데요. 아이고, 등록금이 아깝다 얘. 돈 벌고 싶으면 자퇴하고 그냥 차라리 기술을 배워. 찌덕이.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번 추석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번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웠지만 큰 집으로 내려가야만 했죠. 그런데 문득 저번 설날 일이 떠오르더군요. 어머, 저 뒤뚱뒤뚱 걸어가는 것 좀 봐라. 예, 땡땡아, 너 몸무게 몇 킬로냐? 저요? 몸무게는 갑자기 왜요? 아이고, 살 좀 봐라, 살 좀. 너 100kg는 나가지? 107kg인데요? 거봐,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너 학교는 지금 어디 다니니? 저 땡땡 전문대 다니는데요. 아이고, 등록금이 아깝다 얘. 돈 벌고 싶으면 자퇴하고 그냥 차라리 기술을 배워. 이렇게 저는 명절 때마다 살 빼라, 학비가 아깝다는 말을 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다 보니 집에서 취미로 운동을 시작했고 72kg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니까 꾸미는데도 신경을 쓰게 돼서 얼마 전에는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번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갔더니 고모들이 못 알아보시면서 누구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고모, 저 땡땡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고모들이 모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로는 뭐라고 할 게 없고 흠은 잡고 싶으니 공부로 뭐라 하시면서 자기들 아들 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 너는 공부는 아니니까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전문대가 뭐니 전문대가. 우리 첫째는 저기 뭐야 구급공무원 붙고 둘째는 지방에 저기 국립 4년제 다니고 셋째는 토익도 800점대라 취직도 엄청 잘했더라 얘.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못했지만 대학을 와서 남들보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고모, 제가 정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참, 전문대면 고등학교 때 다 놀아서 가는 애들이 가는 곳 아니니? 셋째 땡땡이가 토익 800점대라고요? 그래, 애가 어찌나 야물딱지게 공부를 했던지 참. 저 970점인데요. 뭐? 다른 시험이랑 착각한 거 아니니? 진짜예요.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 올 에이플 받았고요. 지금은 인서울 4년제 편입 준비 중인데 이래도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모가 엄청 당황하면서 아무리 명절마다 내가 잔소리를 했기로써니 너 그런 거짓말은 어디서 배웠어? 공부를 못하면은 애가 착하고 성실하기라도 해야지. 순 이상한 거짓말만 늘어가지고. 그래서 전 성적 증명서를 모두 보여드렸고 토익 점수 따놓은 자격증도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기세등등하던 고모들이 다 침묵하시더라고요. 고모, 보시다시피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제 걱정은 그만하시고 고모 아들 딸이나 잘 챙기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부들부들대면서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라면서 저를 치려고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고모 팔을 잡으시더니 이제는 애를 치려고 하네? 왜? 애가 맞는 말만 하고 잘 사니까 깔 거 없어서 배 아파? 이게 동생들이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어디 선의 금쪽 같은 아들한테 손을 대려 해! 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들은 아무 말도 못했고 그렇게 조용히 차례도 지내고 밥도 먹고 산소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하루 자고 가자고 하실 아버지께서 저를 잡으시고는 야, 격 떨어진다. 가자! 라고 하시며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빌려준 거 다 갚고 앞으로 연 끊고 살자. 아버지가 고모들에게 전화를 돌리신 겁니다.
알고 보니 고모들 집 전세자금이나 기타 이유로 한 분씩 적게는 몇백에서 몇천까지 빌리셨더라고요. 고모들은 모두 제게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하며 몇십만 원씩 용돈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동안 명절 때마다 너무 괴로웠는데 정말 몇 년 동안 쌓인 고통이 전부 날아가는 사이다 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추석 때 저를 보고 살쪘다고 놀린 언니에게 사이다를 한 방 먹여준 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소아 비만이라 어릴 때부터 좀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사촌 언니는 모태 날씬이라 저와 붙어 있으면 언제나 비교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특히 명절에 모이면 가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다들 아시죠? 명절 때 어른들이 잔소리 얼마나 하시는지. 근데 저는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항상 사촌 언니가 고나리를 줬습니다. 제가 떡이랑 전을 엄청 좋아하는데 차례를 다 지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어머, 넌 그런 것만 맨날 먹으니까 살찌지 라고 하고 옆에서 고모도 그래, 네 언니 좀 봐라. 야채랑 과일 먹어야지. 그거 다 탄수화물이야. 라며 같이 거드는데 진짜 모녀 아니랄까봐 세트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친구랑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살이 엄청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때 마침 입시철이라 입시 스트레스로 막 먹다 보니 살이 20kg나 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번 해 추석에 모였는데 자꾸 방에서 안 나오려고 해서 뭔 일인가 해서 봤더니 내가 알던 언니가 아닌 거예요. 원래라면 저보고 살쪘다고 한마디씩 거들던 어른들도 다 언니한테 한마디씩 살 빼라고 하고 고모는 입시 스트레스라 그렇다고 나중에 다 빠진다며 노발대발 하는데 완전 쌤통이었습니다. 그 뒤로 언니가 살 어떻게 뺐냐고 카톡이 온 거예요. 야, 땡땡아, 너 살 어떻게 뺐어? 그냥 살찌는 음식 안 먹고 운동하니까 빠지던데? 처음에는 그냥 골려줄 생각에 이렇게 말했는데 언니가 아니, 그딴 장난치지 말고 너 솔직히 개뚱뚱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약 먹은 거 아니야? 라고 정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대로 약 올려줬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언니, 정신 차려. 고모 말처럼 과일이랑 야채 많이 먹고 살이나 열심히 빼. 아 참, 입시라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구나. 수능 끝나면 다이어트 할 시간 있을 텐데 빠질진 모르겠지만 그때 열심히 해. 꿀꿀. 그렇게 보내니 미친듯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싹 다 무시해주고 카톡 올 때마다 꿀꿀이라고 보내줬습니다. 솔직히 보낸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눈치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 꼭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같이 건강해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치덕이 안녕하세요. 김브라키오사우루스입니다. 저는 키가 콤플렉스인 고등학생인데요. 그 키로 사이다를 날렸던 썰 한번 보내봅니다. 제 키는 177입니다. 웬만한 남돌 평균 키죠? 사실 전 키만 좀 크지 다른 건 나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초등학생 때 이미 170을 넘겨서 모델학원 같은 곳도 다녀봤지만 저에겐 재능이 없었고요. 그래서 전 그냥 동네에 한 명씩은 있는 키 큰 아이가 돼버렸고 현재 남자애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남자애가 제일 많이 놀리는데요. 그 남자애를 김땅딸보라고 부를게요. 키가 작거든요. 땅딸보가 야 거인, 야 키 크네 라고 자꾸 놀립니다. 안 그래도 놀림받아서 스트레스인데 걔는 자기 키도 엄청 작으면서 그러는 게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교에서 사이다를 먹였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전 요가를 즐겼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학년이 바뀌고 대망의 학교 가는 날, 전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아, 참고로 전 앉은 키가 되게 작은 편이어서 앉은 것만 보면 160 언저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니 그 김땅딸보가 왔습니다. 저랑 마주치자마자 안 보여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안녕, 난 김땅딸보야. 네 이름은 뭐야? 라고 묻더군요. 전 이때다 싶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김브라키오사우루스야. 그러니 깜짝 놀라서 뭐? 네가?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아주 크게 그래, 내가 네가 놀리던 그 거인이라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 놀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자꾸 말을 걸어서 얘가 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걔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야, 나 너 좋아해. 나랑 사귀자. 라고요. 그래서 전 한치의 고민도 없이 미안, 나는 나보다 키 작은 남자는 싫어.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다음날에 와보니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2차로 친구들한테 나는 지가 키 작은 거 인지도 못하고 지가 잘생긴 줄 아는 애가 자기보다 키 큰 여자애한테 고백하는 게 제일 싫더라 라고 하니 혼자서 부들부들 거리는데 완전 웃겼습니다. 찌덕이. 안녕하세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CC였어요. 여러분, CC 제발 하지 마세요. 거두절미하고 저보고 돼지라고 욕한 전남친에게 사이다 한 방 크게 먹인 썰 들려드릴게요. 저는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3 수험 기간 동안 무려 10kg가 쪘습니다. 그렇게 찐 살을 어찌저찌 대학 가기 전에 굶어가며 다 뺐는데 대학에 와서 처음 마셔보는 동기들과의 술, 학교 근처의 맛집들을 다니다 보니 살이 다시 붙더라고요. 거기에 남자친구까지 사귀게 되니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 시국이라 비대면 강의도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한 날, 제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남친이 와 하면서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왜? 나 뭐 묻었어? 아니, 어떻게 안 본 새에 더 쪘냐? 어? 아니, 요즘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네 허벅지 코끼리 같아. 멀리서 걸어오는데 진짜 대박이다.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충격이었죠. 아, 진짜 안 되겠다. 너랑 다니기 존나 쪽팔려. 우리 그냥 헤어지자. 저는 그렇게 그 자식한테 차였습니다. 걔는 운동이 취미여서 평소에도 헬스 같은 걸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냥 식단 조절이나 평소에 하는 일상 운동으로 체중 유지를 하다 보니 먹는 양은 많고 운동량은 적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도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거잖아요. 걔가 한 말을 매일 곱씹으면서 눈물로 밤을 지샜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방학 기간 3개월 동안 저는 전남친에게 받았던 수모를 떠올리며 미친 듯이 살을 뺐습니다. 처음엔 미용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드름도 없어지고 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빡세게 열심히 운동과 식단을 했죠. 그 뒤로 개강을 하고 코로나가 조금 덜 심해지면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겸하게 되었는데 대면 수업을 하는 첫날 걔랑 같은 전공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전공 수업에 들어가자마자 전 남친이랑 마주쳤는데 걔가 흠칫하면서 놀란 표정을 짓는 겁니다. 웃기게도 걔는 살이 더 쪘더라고요. 여름 동안 코로나가 심해져서 헬스장을 못 갔는지 저보고 코끼리 다리 같다고 막말할 땐 언제고
가디건을 입었는데도 뱃살이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동기들은 다 저를 보고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며 옷도 너무 예쁘다고 살 진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걔는 점점 표정이 구려지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그 뒤에 전 남친에게 카톡이 왔어요. 야, 너 방학 동안 진짜 예뻐졌다. 진짜 가관인 게 저는 만나줄 마음도 없는데 내가 그땐 좀 심했지. 다시 만나면 더 잘해줄게.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요. 엥? 뭔 헛소리야? 누가 너 만나준대? 대체 누가? 설마 나한테 하는 말? 근데 난 돼지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돼지랑은 못 만나겠네. 그 뒤로는 뭐 다들 예상하시듯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개무시해주고 캡처한 거 전부 과 단톡방에 올려줬어요. 이미 제 동기들 몇몇은 걔가 저한테 한 말을 알아서 오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걔가 완전 쓰레기로 몰렸고요. 그 뒤로는 군대 간다고 휴학했다던데 군대가 가고 싶다고 바로 가지나요? 쪽팔려서 거짓말 친 거 다 아는데 진짜 너무 사이다였습니다.